오늘은 홀어머니와 외아들에 관련된 민담 선녀와 나무꾼을 읽어보겠습니다. 홀어머니와 외아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결혼해서 너무 홀어머니를 그리워할 때에 일어나는 결과에 대한 민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선녀와 나무꾼. 아버지도 형제도 없고 오직 늙은 어머니와 살고 있는 한 가난한 나무꾼이 금강산 기슭 어느 골짜기에 살고 있었다. 어느 봄날 나무꾼은 사냥꾼에 쫓긴 사슴의 청을 들어 그를 숨겨주고 그 은혜로 사슴은 나무꾼에게 고개 넘어 연못에 가끔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데 그중 맨 끝의 선녀가 제일 예쁘니 그 선녀의 날개 옷을 감추고 아내로 맡기를 권한다. 사슴은 그러면서 자녀 넷을 낳을 때까지는 그녀에게 날개 옷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한다. 과연 새벽이 되자 이야기로 들은 연못에 여러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한다. 나무꾼은 날개 옷을 감추고 그중 끝에 선녀를 아내로 맞아 어머니와 함께 즐겁게 지낸다. 아기 셋을 낳을 때 아내인 선녀는 나무꾼에게 술을 빚어 소반에 차려 그를 즐겁게 해주면서 슬쩍 날개 옷의 소재를 묻는다. 나무꾼이 아무 생각 않고 숨겼던 날개 옷을 선녀에게 보이자 선녀는 그것을 걸치고 아이 셋을 데리고 하늘에 올라가 버리고 말았다. 나무꾼이 어쩔 줄 모르고 절망에 차 있을 때 사슴이 다시 나타나 이제는 선녀가 내려오던 연못에 선녀가 내려오지는 않으나 그 대신 두레박으로 물을 퍼 올림으로 그 기회에 두레박에 매달려 하늘에 올라가도록 가르쳐 준다. 나무꾼은 가르쳐 준 대로 하여 하늘나라에 가서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 이제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편안하고 즐거운 나날을 지낸다. 그러나 나무꾼은 하늘 아래 홀로 두고 온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다. 나무꾼은 땅 위에 어머니에게 다녀오겠다고 한다. 선녀는 말리다 못해 천마를 그에게 주면서 이르기를 만일 말에서 내려 땅을 디디면 다시는 하늘에 올라올 수 없다고 경고한다. 땅 위에 늙은 어머니는 아들을 보고 반가워 어서 말에서 내려오라고 하나 나무꾼은 내릴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그러면 국이라도 마시고 가라고 하면서 호박죽을 끓여 말 위에 있는 아들에게 주려 한다. 그만 실수를 해서 뜨거운 국물을 말의 잔등에 엎질러 버린다. 말이 놀라 펄쩍 뛰는 바람에 나무꾼은 말등에서 떨어져 그만 땅을 밟고 만다. 천마는 하늘로 달아나고 나무꾼은 다시 하늘에 오를 수 없게 되었다. 그리운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하늘을 쳐다보며 나무꾼은 울다가 한 마리 닭이 되었다. 지금도 시골집 지붕 위에서 때를 알고 있는 닭을 보면 아이들은 이 동화를 생각한다. 네.
홀어머니와 외아들 결혼할 때의 결과에 관한 민담입니다. 이 민담은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민담 동화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 입을 통해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민담은 작가가 없습니다.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민담 속의 일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민담 동화 고전을 읽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배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민담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맨 처음에 늙은 어머니와 살고 있는 나무꾼의 삶은 불안정한 것입니다. 미성숙한 것입니다. 사슴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사슴이 선녀와 결혼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선녀 옷을 감춰가지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부인이 밥상을 차려주면서 남편의 그 비밀을 알아냅니다. 남편이 사슴이 가르쳐준 아이 넷을 낳을 때까지 참으라고 했는데 아이 셋을 낳았을 때 날개 옷을 주어서 아내가 하늘나라로 아이 셋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그 며느리 아내는 그 시어머니가 아이도 봐주고 집안일도 해주고 일로서는 많이 도움을 받지만 홀 시어머니라는 그 존재 자체가 그 옛날에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홀 시어머니라는 그 자체가 며느리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이 셋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남편 외아들이 사슴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해서 다시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시어머니, 홀 어머니가 없는 자기네들끼리만의 가족에서 이제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편안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도 시어머니라는 존재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홀시어머니, 남편도 없고 형제도 없는 오로지 인생의 목표가 외아들인 존재, 그 옆에 있는 아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홀 시어머니의 외아들한테는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머니와 살면은 평생 아들로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이제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편안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냅니다. 부인 아내를 통해서 남자로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되는데 땅에 있는 홀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들들이 그 홀어머니가 얼마나 안쓰럽고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보러 간다고 하는데 부인이 말립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갑니다. 그래서 아내가 잠깐 보고만 오지 머물지 말라고, 땅에 발을 딛지 말라고 일러줍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뜨거운 호박죽을 먹입니다. 여기서 뜨거운 것은 차가운 게 아니라 뜨거운 거, 불타는 어머니의 사랑을 말합니다. 먹다가 말에 떨어져서 말은 하늘로 올라가고 아들은 땅에 떨어져서 닭이 돼서 지금도 하늘을 향해서 울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민담은 참 우리들한테 보고 배울 것이 많습니다. 저는 상담할 때 그 홀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을 그리워하고 며느리 미워하고 이럴 때 이 민담을 읽게끔 하고 읽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함께 나눕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래동화입니다. 그 아무리 어머니가 훌륭하게 아들을 잘 키워도 평생 아들로서 살게 합니다. 남자로서 만드는 것은 며느리,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싸움도 많이 하죠. 사랑에는 항상 공격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냥 김치 먹을 거, 아들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해서 보냅니다. 며느리가 싫어해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시어머니는 아들이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다가 그냥 잔뜩 보내요. 며느리 바쁘고 그렇다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미국에 가보면은 냉동실에 내가 보낸 것이 그대로 있다고 와서 하소연을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아들이 장가 가면은 남의 여자의 남편입니다. 이제 내 손에서 떠난 것입니다. 멀리 그냥 외국에 있는 그냥 낯선 남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일이 참견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보 온달도 평강공주를 만나니까 장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결혼해서 세상 일을 잘 개척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상 탄 거, 우리 큰아들은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서울 커다란 대학병원의 부교수로 있습니다. 이번에 학술 연구상으로 받은 거, 이것도 다 며느리가 옆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을, 대한민국에서 한두 사람 받는 상을 받는 것입니다. 매냥 늦게 들어오고 혼자 몰입하고 이럴 때 옆에 며느리도 같은, 얼마나 힘든데 옆에 며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을 받은 거고, 우리 둘째 아들도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행정서기관으로 미국에 지금 공부 중입니다. 나라에서 1등으로 뽑혀서 나라에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옆에 둘째 며느리가 있으니까 옆에서 내조를 하고 아이들 키우고 옆에서 있으니까 우리 둘째 아들도 머나먼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세상과 싸우고 연구하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홀어머니들 많이 이 민담이나 이런 거 공부하면은 외롭죠.
그렇지만은 아들의 성공, 아들의 행복, 아들이 이제껏 나랑 있으면서 보고 듣지도 못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세상과 나가서 싸우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옆에 거리두기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이젠 내 옆에 있으면은 아들로서 쟁쟁거리는 소년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옆에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